토요일날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이제 뭐 시작은 굉장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수도 아주 잘 올라왔고 무난하게 아주 잘 올라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1,400원 초반까지 이렇게 쭉 밀어버려가지고 오늘 굉장히 잘 끝났어요. 외국인 기관 수급 다 좋았고 중국, 홍콩 증시 날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 폭등하고 있고 미국 선물 지수 오르고 있고 뭐 다 좋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금요일 날 미국에서 급락이 나왔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악재성 재료가 나오는데 그전 같았으면 뭐 한 3% 이상 폭락했을 만한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자리를 다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주 오늘 잘 끝났고요. 일단 요거를 지금 일단 결론부터 싹 얘기를 제가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위정영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이제 지금 여러분들 고민은 이제 그걸 거예요. 현금이 없으시죠? 그죠? 종목들은 이제 다 이제 들고 계실 거고, 그죠? 초단타 치는 사람들이 제 방송을 잘 듣지는 않거든요. 네, 맨날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제 방송 이제 오랫동안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주식을 잔뜩 들고 지금 이제 참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돈이 안 돈다는 거, 현금이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게 좀 돌아야지 재미가 있으시 텐데 종목이 좀 돌고 돈이 돌아야지 재미가 있는데 이제 지금 그게 좀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올 수는 있는 건가? 아니면 이제 또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답답함도 있으시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시황을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참고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지수부터 좀 볼까요? 시간에도 여기 좀 올려놨는데 이거는 좀 뭐냐면 재밌는 게 안 된다, 된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올렸다 떨어뜨렸다 막 그러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보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자, 해외 지수를 보시면 금요일 날 다우 지수가 이렇게 1.2% 예쁘게 상승 마감을 합니다. 잘 끝났죠? 그래서 나스닥도 뭐 약간 떨어지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플러스 1.28% 상승 마감했고요. 잘 끝났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0.99% 1% 이제 올랐다고 보면 되겠죠. 최근에 아주 미끄러지듯이 쭉 올라와요. 지금 얼마나 이게 잘 올라오는 거냐면 감이 좀 없으실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올라오는 거냐면 비유를 들자면 땅에서 이제 무 있잖아요. 이제 무 같은 거 한번 뽑아보셨어요? 네. 땅이 보슬보슬한 땅에 난 물을 있잖아요. 위에를 딱 잡고 딱 뽑았을 때 그 느낌, 그냥 쑥 뽑히는 거예요. 느낌이 네. 그런 느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저항도 별로 없고 최근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많이 샀어요. 그죠?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좋은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만 이렇게 잘 올라오느냐? 자, 보세요. 최근에 유럽 증시 독일 보시면 독일도 지금 쫙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9월 달에 우리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급락이 쭉 나왔을 때 되게 힘드셨던 거거든요. 독일도요 이 전저점을 깼었어요. 깨가지고 여기도 막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독일도 직전 저점 깼었잖아요, 그죠? 네. 프랑스도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독일 증시가 금요일날 2.5% 이제 초급등을 했죠. 그리고 현재 시간도 한 지금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 이제 1% 조금 안 돼요. 아까 1% 넘었는데 지금 0.8% 정도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자 보세요. 저번에 홍콩 ELS 강의 들으신 분들은 2번 찍어보시고 네, 못 들었다 3번 찍어보시고 네.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홍콩 ELS 때 녹인 얘기하고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준 미국에 11월 1일하고 2일 사이에 FOMC 회의를 했는데 그죠?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할 거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재수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네. 요즘에는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대놓고 할게요. 그냥 재수없는 소리지 이게 뭐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나는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보다 홍콩 증시가 더 궁금하다. 이거 기억하시죠? 네. 그죠? 네,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홍콩 증시 한번 보시죠. 홍콩이 이제 녹인 뭐 이제 그 녹인 또는 낙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거 한다고만 난리를 지겼는데 대충 물린 사람들 그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5천 정도를 건드리면은 다 녹인이 돼버리고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했는지 라이브 우리 회원들한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대놓고 세게 얘기했고 아마 무방에서는 살짝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녹인을 시키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미국 FOMC 회의 전에 서둘러서 녹인을 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진짜로 저점이 10월 31일이에요. 근데 미국의 FOMC 회의는 11월 1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이었거든요. 그 전에 막 하더니 미국이 이제 FOMC 회의를 했어요. 연준 의장이 되게 안 좋게 세게 얘기했죠. 사람들 막 절망했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10월 31일 날 홍콩 H 지수가 저점을 찍어 놓고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5천을 살짝 깬 거예요. 한번 톡 깬 거예요. 무슨 저기 우리 왜 게임하다가 지면 꿀밤 받기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꿀밤 때리듯이 탁 때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증시가 지금 미친 듯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5,700대까지 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저점 대비 따지면 뭐 18%? 그죠? 네. 거의 뭐 20% 가까이 올라온 거니까 17%, 18% 이상 올라왔어요, 지수가. 확 올려버리잖아요. 홍콩 저기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올려버리잖아요. 응? 상생지수도 지금 불기둥을 뽑아요. 미친듯이. 중국 상해증시 보실래요? 미친듯이 뽑아요. 여기는 2,900이라는 선을 살짝 건드렸거든요. 이 2,900이 어디냐면 하여튼 못됐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력 아저씨들이요. 여기 보면 여기가 전저점이잖아요. 이 근처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막 내려올 때 뭐라 그랬어요? 언론에서 시진핑 사면임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 이러면서 이제 막 폭락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이건 안 했던 것 같은데 난 웃겼던 게 뭐였냐면 평상시에는요, 잘 보세요. 평상시에는 중국 내부에서 이렇게 데모를 하거나 시진핑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 사람들이 뭐 그런 걸 한다 그런 뉴스가 잘 안 나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우리나라가 중국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중국 뭐 시진핑 그 정부에서 이렇게 뭐 그죠? 내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무슨 그런 것들 잘 정보 비판 이런 거 잘 기사 안 나온다고요. 근데 요번에 이상하게 홍콩 증시가 폭락할 때 자꾸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시진핑 사면임에 반대하고 있다. 뭐 여기저기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데모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했다가는 뭐 바로 그냥 공안 아저씨들이 거기 뭐 때리거든. 거기는 공안이 우리처럼 그렇게 경찰 이렇게 순한 경찰이 아니에요. 거기 이제 좀 그래요.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뉴스가 막 나오면서 증시를 막 폭락을 시키더니, 그죠? 네. 언제 그랬냐는 듯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FOMC 회의 지나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홍콩 증시가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홍콩 증시가 어디로 가는지 난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고 확인했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바닥을 찍은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죠? 네. 녹임 다 시켜버렸어요. 그때 계산 다 드린 게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샀을 거라고. 여기가 10,000에서 11,000 사이. 5천이 깨졌으면 다 녹인된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많이 물려보셨죠? 많이 물려봤다. 3번 찍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종종 물렸건 많이 물려봤건 네. 그런 경험이 있다. 찍어보세요. 있으시죠? 네. 이게 아픈 경험이죠, 그죠? 네.
피하고 싶은 경험 그런 건데 이거를요 숨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뭔 얘기냐면 솔직히 물리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죠? 네. 근데 자꾸 이제 물리게 돼 있어요. 네. 하다 보면 물리게 돼. 세력도 뭐 오죽하면 요즘에 요번엔 세력도 물렸는데 개인들은 뭐 안 물렸겠어요? 다 물려요. 응? 다 물린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냈냐면 많이 물려본 거를 이렇게 부끄러워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경험을 살리시면 돼요. 저도 옛날에 많이 물려봤어요. 전 뭐 하자마자 저는 뭐 처음에 하자마자 뭐 전문가 있겠어요? 저도 개인이었지. 네, 무지하게 물렸었어요. 하도 많이 물리다 보니까 차트를 딱 보면 보여요. 저기쯤에서 많이 물렸겠네. 이해가세요? 네. 그런 거 제가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맞히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 여기에서 지금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을 거라고. 그걸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어요? 네? 이건 제 얼굴에 침 뱉는 게 아니라 제 그 안 좋았던 그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쪽 길로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설령 가셨다 하더라도 빨리 돌아서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물려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물렸을지. 그러니까 그거를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이쯤에서 녹인이 나오겠구나. 증권사에 아는 사람 없어도 다 알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많이 물려봤잖아요. 그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대번 알아요. 저기 매물대 있다고. 맞으면 7번째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물려본 사람 알아요. 저기 매물대 있다 저기. 그러니까 매물대가 뭐예요? 목표가인 거예요, 여기가. 단기 목표가. 중장기로 홀딩하려면 거기를 뚫어야 되거든요. 저기를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물려본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저기에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주식을 들고 있는지, 포기했는지, 아직 살아남아 있는지. 많이 물려보면 알아요. 네. 일부러 물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일부러 물리실 필요는 없는데 하다 보면 물리게 돼 있어요. 네. 아무튼 마무리를 잘 지면 돼요. 야구할 때 선발 투수도 중요하지만 누구예요? 마무리 투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야구를 뭐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걸 알아요. 그게 기초니까, 그죠? 네. 선발 투수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투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무리만 잘하면 돼요. 네. 원래 시작은 다 그래요. 엎어지고, 그죠? 네. 코 깨지고, 그죠? 네. 막 그래요. 어디 부딪히고 막. 네. 마무리만 잘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증시가 열심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마음의 긴장을 조금 푸셔야 돼요. 네. 긴장을 완전히 정신을 놓으시면 안 되는데 긴장을 완전 놓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긴장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 증시 막 올라오고 있고 신났어요. 지금 인도 같은 데도 보면 잘 가요. 인도, 브라질 괜찮잖아요. 대만 보실래요? 대만도 요즘에 반등 세게 나와요. 대만이에요. 오늘 1.5% 나름대로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올라온 게 아니라 다 잘 가고 있어요. 낙폭과대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나스닥만 그죠? 형편없죠, 그죠? 요즘에 그랬잖아요. 나스닥 보지 마시라고. 여기서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나스닥 보지 말고 다운지수 보시라고. 나스닥 보면서 시황 잡으면 속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맞았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기술주 몇 개 흔들어가지고 사람들 정신없게 해놨는데 다른 나라는 그 사이에 반등 나오고 있었어요. 네.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미 털기가 어느 정도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이게 진짜 끝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식의 말투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 그래 이제 바닥이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바닥일 수 있어요. 다 끝나고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아닌 척하면서 또 장대 음봉을 때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설령 바닥을 다 찍고 지금 급격히 올라오는 게 맞다 하더라도 다시는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흔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이다 이제 고생 끝났다 너무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순간 한번 딱 흔들면 거기서 그냥 털리는 거예요. 심하게 옛날 월미도나 이런 데 가면은 그거 뭡니까? 기계를 모르겠네. 놀이공원 가면 막 이렇게 오두방정 떨면서 막 흔드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매달려 있다가 막 떨어지고 뭡니까? 디스코 팡팡인가요 그게? 네. 그런 거 있죠? 뭔지 아시죠? 그죠? 네. 정신 놓고 있으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막 흔들어요.
이제 비유가 이해가 되시죠? 네. 처음엔 이렇게 잘해줄 것처럼 빙글빙글빙글 천천히 돌다가 순간 막 요동을 친다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되 완전히 긴장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 나왔다고요? 이제 고생 끝났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 표현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이제 고생하시면서 보였던 종목들 이제 잘 쳐다보셔야 돼요. 이제 지금은 이제 슬슬 차트를 좀 이제 보셔야 될 때예요. 슬슬 차트를 지금 봐야지 보이거든요. 지금 슬슬 보셔야 되는데 전문가랑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설명해 주는 거 잘 들으시면 되고 혼자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차트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른 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만약에 개인들 혼자 하시는 분들이 차트를 본다 그러면 대번 이러거든요. 아니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 건 안 올라가? 아니 저거는 가는데 왜 내 건 안 가? 계속 그래요. 거의 그래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전문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뭐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또 저기 네이버나 뭐 어디 이런 데 가고 토론방 들어가서 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지 마시라고. 차트는 보긴 봐야 되는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 다시 보시면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 얘기 잘 별로 안 하죠. 코스닥은 그냥 이래요. 근데 이제 코스피를 보면은 아주 무난하게 잘 올라오고 있는데 저항이 없는 것처럼 올라오거든요. 이게 지금 이평선이 이게 뭐냐면 3일선 이동평균선이에요. 3일선. 잘 안 쓰는 이평선이거든요. 너무 짧아서. 근데 지수에다가 이 3일선, 3일 이동평균선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낮에 회원들 뭐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지수는 뭐예요? 코스피 지수는 자, 잘 들어보세요.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는 게 대형주예요, 중형주예요, 소형주예요. 당연히 대형주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형주가 움직여서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3일 이동평균선은 대형주가 그러니까 대형주나 이런 지수 있잖아요. 큰 지수가 3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힘들어요. 거의 없어요. 10일 이상 3일선을 타고 올라간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기네스 사무실에 전화하셔도 돼요. 저희 코스피가 이상해요. 11연속 3일선 위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기네스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정도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더 있습니다만 농담 삼아 이제 비유를 들어둔 거예요.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3일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는 3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주가 상승이 강하다는 겁니다. 지수가 이게 굉장히 지금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언뜻 봐서는 아이고 아직 여기도 저항인 것 같고 여기도 남았고 저기도 남았고 그렇죠? 네. 첩첩 산중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겁니다. 3일선을 이렇게 오랫동안 못 타고 다닙니다. 근데 언제부터냐면 여기에요. 10월 24일이죠. 10월 24일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살짝 나갔다가 올라왔으니까 이거까지 치죠. 네, 다시 셋, 여섯, 아홉, 열, 열하나 11일 동안 계속 3일선 타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11일 이상 이런 적이 없어요. 여기하고 달라요. 굉장히 세게 올라요.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걸 올려주는 게 누구냐, 그죠? 누구겠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죠, 그죠? 최근에 그래서 계속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외국인이 사고 있다. 환율이 많이 떠 있어서 불안하시겠지만 이걸 봐야 된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등했으면 외국인이 파는 게 맞는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오늘도 보면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 거래소에서 1,0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 코스닥도 사줬어요. 그 다음에 기관이 2,700억 웬일로 금융투자가 샀는데 오늘 이제 수급을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빨간색은 외국인, 녹색은 기관. 네. 기관은 아침부터 계속 끝날 때까지 아주 작정하고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장중에 사는 척, 파는 척, 아닌 척 하다가 마지막에 훅 돌아왔어요. 동시효과 끝날 때 마지막에 훅 돌아 종가로. 그래서 둘 다 많이 산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일별 현황으로 보시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외국인이 거의 9월 말부터 계속 사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산 날이 딱 이틀밖에 없으니까 순매도는 이틀밖에 안 찍었잖아요. 양도 거의 많지도 않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투신이나 이런 데서 주식을 최근에 좀 사고 있고 그죠? 괜찮죠. 네. 아무튼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지수 바닥, 그러니까 9월 달에 외국인이 많이 샀고 그죠? 여기서도 많이 샀고 지금 기관도 사고 있으니까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얘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이 얘기 길게 하면 테마주 얘기 못하니까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달러 강세 현상도 일어난 거고 근데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죠?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경제 지표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굉장히 진짜 이게 만약에 고용 지표가 그래서 좋게 나오면은 증시가 급등을 하거든요. 왜냐면 경제가 좋다. 경제가 잘 들어가니까 일자리도 많고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좋으면 증시가 급등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올해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하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 인상을 막 하는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미국 경제가 아직 견딜만하다 그러면서 계속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이상하게 증시가 폭락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진짜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하면 항상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6월달, 7월달 이때 여러분들이 왜 힘드셨냐면 증시가 폭락해서 힘들었던 건데 그때 이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그러면 금리 인상 또 하겠네? 그래서 막 폭락했던 거예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금리 경제 지표만 좋게 나오면 막 폭락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가 악화됐다 폭락하고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할 거다 그러면서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지고 이거 뭐예요? 이거 사람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맞으면 1번 찍어보시고 안 그렇습니까? 이건 또라이죠. 그죠? 네, 도라이. 네. 전문 용어로 도라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이거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상식으로 논리로 너무 이제 접근을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해드린 적 있잖아요. 주식을 잘하려면 살짝 미쳐야 된다. 기억나세요? 진짜 저도 피눈물 흘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이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가슴에 와닿을 때는 수도 없이 깨진 후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을. 어서 듣긴 들었죠. 근데 그게 내가 이제 가슴으로 깨달을 때는 고생을 무지하게 했을 때라는 거예요. 약간 미쳐야지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고용지표 올라왔는데 좋게 나왔는데 폭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맨정신으로 못해요.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고용지표가 좋은데 어떻게 증시가 폭락하냐고. 말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 논리와 상식이 통하기도 하지만 안 통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살짝 괴짜들이 잘해요. 주식을. 괴짜들이. 너무 이제 모험생들은 잘 못해요. 약간 괴짜들이 잘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고용지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고용지표가 금요일날 미국에서 금요일날 굉장히 좋게 나왔대요.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대요. 그럼 폭락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장중에 폭락을 했는데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떨어지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건데 그것도 떨어지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노이로제 걸릴 판이었는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했거든요. 예상보다. 그럼 옛날 같았으면 폭락해야 되는데 이번에 폭락은 안 하고 오르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히던 그것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2주 전부터 그랬잖아요. 말이 슬슬 바뀌고 있다. 언론의 말이 바뀌고 있고 앞에서 악재 역할을 하던 것들이 지금 더 이상 악재가 안 된다. 사람들은 미국의 FOMC 회의 끝나고 금리 얼마 올리느냐 그러고 나서 떨어지느냐 오르느냐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FOMC 회의 끝나고 뭐 각종 지표 나오는데 다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증시는 오르잖아요. 그전에 어떤 얘기를 꺼내도 증시가 떨어졌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도 올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를 몇 퍼센트 올리네 다음에 얼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거 왜 맞추려고 했는데요. 증시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반영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막 미국이 금리 몇 퍼센트 올리느냐 막 그거 갖고 막 논쟁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논쟁 적당히 하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엔 또 얼마냐 다다음 달엔 얼마냐 그러니까 주식해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네. 아무튼 이제 좋은 건 이거 정리해드리면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증시는 오른다. 네.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반영을 안 하고 이제 반응도 안 한다. 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네. 환율이 급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원달러 환율을 미국의 달러 인덱스부터 먼저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미국에서 금요일날 밤에 1.8% 급락을 했어요. 자, 달러 인덱스 1.8% 급락.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월요일날이니까 오늘이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똑같이 1.8%로 시작한 게 아니고 원달러 환율은 마이너스 0.5% 하락 출발했어요. 그렇게 이제 버벅버벅거리다가 장 끝날 때쯤에 훅 급락했어요. 지수는 이제 뭐 한 1.5% 2% 이상 떨어져야 뭐 급락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환율은요 1% 넘게 오르거나 떨어지면 1%예요. 1% 이상 넘게 오르거나 떨어지면 급락급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급락한 거예요. 지수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한 2.5% 3%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환율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율은 주식처럼 막 이렇게 순간 급락은 잘 안 해요. 방향만 꺾으면 돼요. 방향만. 추세를 꺾으면 되는데 일단은 추세선을 거보면 여기죠. 5월 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단기 추세는 이거예요. 요 라인 여기에서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통상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그래요. 여기 수평으로는 여기일 거고 일단 여기 맞아요. 그래서 오늘 1401원으로 끝났거든요. 네. 내일 1400 이하로 떨어져서 1300원대로 내려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분간 환율 걱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원달러 환율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환율이 이렇게 다 내려와서 1200원대가 되면 주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아니에요.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안 내려와요. 천천히. 그러니까 환율은 방향만 잘 잡아주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할 정도로 방향을 잡고 천천히 움직여주면 되는 거지 한 번에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아요. 아무리 불량한 재무구조나 뭐 재정 건전성이 불량한 나라들도 환율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급등했다 급락했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안정적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1,400원이건 1,300원이건 물론 내려오면 좋죠. 그죠? 네. 안정적으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1,400원이었다가 다음 주에 1,200원이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1,500원 갔다가 그럼 이거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라도 이렇게는 안 됩니다. 환율은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이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승 추세가. 이해가시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일단은 여기 하나는 꺾였어요. 여기를 하락 돌파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여기를 향해서 갈 건데 여기가 대충 1370원, 80원 여기네요. 지켜보시면. 네. 다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지수, 그 다음에 해외 증시, 국내 시장 수급,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좋고 악재가 나와도 반영도 안 하고 환율이 드디어 떨어지고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테마주들이 순환매를 돌려요. 테마주가 순환매를 돌리는데 어떤 식으로 돌리냐면 쉽게 설명해 볼게요. 바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도 그렇고 원청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소지 얘기 많이 했죠, 그죠? 네. 근데 보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사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괜히 또 사셔갖고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네옴시티 테마주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였냐면 한미글로벌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내려와요. 네. 올라갈 만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안 내려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저점 대비 한 4배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4배. 여기 대비. 시작점 대비. 4배 올라갔는데 요게 4배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 여기서부터 상승률을 따지면 한 30% 올라간 거 몇 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셔갖고 그만하시고 이걸 또 못 내신다는 얘기죠. 근데 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를 한두 개 정도 살려놨어요. 한두 개. 거의 다. 그러니까 한미글로벌이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힘이 드니까 힐힘이 돼서 따라 붙는 거예요. 네옴시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이 인디에프를 잡주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인디에프가 상한가가 3개 나왔죠. 한미글로벌이 이제 더 이상 벅차서 못 가니까 원래 내 테마주가 요즘에는요 4배 이상 가는 것도 있긴 한데 보통 4배 정도 올라가면 버벅거려요. 이거는 작년에 대선주 잘 갈 때 있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물론 6배, 7배 간 것도 있습니다. 10배 간 것도 있고. 근데 통상 대장주급이요. 대장주가 4배 정도 가면 거의 끝나요. 근데 이제 4배 정도 가면 버벅버벅 거리면서 후발주자가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인디에프. 인디에프는 원래 방산주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방산주가 아니고 남방. 그러니까 저기 대북주입니다. 방산주가 아니고. 그 전에는 뭐 저기 힐러리 관련주. 힐러리. 근데 지금은 네옴시티로 바뀐 거예요. 얼토당토도 않게. 쌍용건설을 여기서 직접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인디에프 모회사가 모기업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엮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냄새가 좀 나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테마주마다 뭘 하나씩 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전체 테마주 중에서 테마주 내에서 하나를 살려놓고 그게 계속 그쪽에 돈이 모여서 그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요즘에 장이 안 좋고 이제 개인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세력들도 뭐 다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물린 게 아니라니까 세력도 다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한쪽으로 돌죠. 종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두머리 살려놓고 나중에 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그걸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쭉 가니까 뒤에서 이제 쭉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머리를 끌어올리니까 밑에 이렇게 따라오듯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제 머리채를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 당연히 머리 밑에 뭐 팔다리 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네옴시티에서는 한미글로벌이 그 역할을 해준 거고 재밌는 게 여기 데모 있죠? 데모. 이게 저기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우크라이나 그 참 재밌는 게 이 얘기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지만 불과 지난달만 해도 핵전쟁 일어나는 해만에 막 그래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아마겟돈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네. 근데 오늘 왜 급등했을까요?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휴전을 또 제의했대. 휴전해보라고 막 그런데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러다가 언제 또 바뀔 수 있다고. 휴전한다고. 휴전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신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쪽에서 제일 잘 살려놓은 게 누구냐? 데모예요. 이게 신고가 안 나고 살짝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이 어려운 장에 그죠? 네. 투에서 잠깐 나왔었지만 준비해 놓고 있다가 딱 뽑는 거예요. 이게. 뽑으니까 뒤에서 서원기계공업, 코오롱 글로벌,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들이 막 따라붙는 거예요. 시간에서 아까 다스코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에서 보면 다스코는 하루 나와. 다스코 이게 시간에서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9%. 9% 올라갔어요. 장중에도 오늘 이제 한 7% 오르다 말았는데 9%. 그 다음에 범양건영은 이제 저기죠 이거는 어디하고 계약을 했는데 1년 매출액보다 10%가 많아요. 110%짜리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매출액에 대비 110%. 그러니까 1년 매출액 정도 되는 큰 그걸 하나 수주했다. 시간의 상한가였습니다. 내일 좀 뽑겠다 그죠? 근데 이것도 뭐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다 건축 쪽인데. 다스코 올렸고 9%. 도화 엔지니어링 6% 올랐죠? 안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막 살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방송 매일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당장은 안 갈 것 같지만 나중에 세력이 알아서 올린다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100% 모른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사실 때는 무슨 테마주 무슨 호재가 있어서 사셨겠지만 호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이 힘들면 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해인 최근에 며칠 잘 올라왔는데 오늘 보니까 3.4 시간에 3%또 올랐어요. 장중에 5%. 왜 그러겠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하실 때는 마음을 열고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불과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핵 실험하고 핵 훈련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협박하고 막 서로. 결국에는 휴전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호락호락 그렇게 하진 않겠죠. 겉으로는. 네. 난 그 사람 연기자 같아요. 원래 코미디언이긴 하지만 웃기진 않는데 난 연기자 같아요. 그 사람. 아무튼 앞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는 막 이렇게 저기 하지만 되게 세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뒤로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테마주 할 때 꼭 조심하시라고요. 종목들이 위험하다 그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뉴스를 100% 믿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테마주 공략을 잘해서 수익을 잘 내시라는 얘기예요. 또 감성적인 분들은 또 우크라이나 또 불쌍한데 거기 대통령 욕했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라. 네? 주식하면서 생긴 게 뭐냐면 모든 걸 의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진 않는데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해요. 네. 주식을 하면서 생긴 버릇이 그거라니까. 저거 왜 저러지 갑자기? 네. 사람을 보고 의심한다기보다 어떤 현상. 왜 갑자기 말이 바뀌었지? 왜 갑자기 저기서 튀어나오지? 왜 저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지? 차트가 왜 이러지고? 네. 의심을 한다니까요.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주식 오래 하다 보면 하게 돼 있다. 긍정적인 의심. 네. 아무튼 시간에서도 지금 이제 테마주가 순환매를 돌리죠. 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에서는 데모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데모가 이제 아까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뽑으니까 밑에서 SC 엔지니어링, 서원기계공업, 현대 에버다임, 다스코 다 올라 도화 엔지니어 다 올라 SY 막 올라오려고 수산중공업 그죠? 네. 제가 한때는 정세균 씨 테마주였지만 저를 잊어주세요. 정세균 씨를 잊어주세요. 네. 전 새 출발하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거예요. 옛날에 정세균 씨 테마주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히토류에서는 뭘 살려놨냐? 히토류 있죠, 히토류. 네. 동국 RNS 보시면 동국 RNS 차트 잘 보세요. 지난달에 상한가 나왔거든요. 네. 차트 보시면 어때요? 살려놨죠? 그러면 히토류 테마주가 다 좋으냐?
보세요. 잘 살려놨잖아요. 지금. 근데 노바텍 이런 거 보세요. 진짜 사람이면 노바텍이 사람이면 데려다가 밥 좀 먹이고 싶어요. 공감 가시는 분들은 7번 한번 찍어보시고. 오늘은 번호 잘 찍으시네요. 네. 주말 동안에 좀 원기 충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지난주랑 다른데요. 네. 공감 가세요? 그러니까 차트가 그만큼 낙폭과대가 심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밥이라도 좀 먹이고 싶다니까요. 보면 어우, 아니, 쫄쫄 굶먹겠다 이거.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도 아닌데, 그죠? 네. 이지 이지가 이런 대접 받을 회사가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삼화전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원화성 그나마 좀 낫긴 한데, 그죠? 세노텍 상한가가 나와요. 그죠? 살려놓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 테마 내에서. 그러니까 그 살려놓은 종목들이 튀어 올라오면 그 밑에 달려있는 다른 종목들이 주르륵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푸시고 정답 알아서 찾으시면 되는데, 원전 테마주 중에서는 누굴 살려놨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정답은 얘기 안 해드릴 테니까. 원전 테마주 중에서 누굴 살려놨을까?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건 네옴시티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주건 뭐건 간에 집 지으려면 시멘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시멘트 필요하죠, 그죠? 네. 진흙으로 집 짓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멘트가 필요하니까 시멘트 많이 만드는 회사가 성신양매죠. 살려놨네요. 안 이상하세요? 아니, 날마다 건설회사 망한다면서 요즘에. 건설회사 망한다고 그렇게 뉴스를 내보내는데, 아니 어떻게 성신양이가 계속 올라가요? 누가 그러실 거예요. 아, 이거는 네옴시티 그걸 가는 거 아닙니까? 네옴시티만 갖고 가나요? 이게 성신양에는 실적주로도 잘 가거든요. 이거 테마로도 가긴 가는데 실적 보고도 잘 가요. 이거 시멘트 줄들이 거의 빠졌는데 성신양에는 살려놨어요. 이걸 아까도 얘기해드렸죠. 이거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두머리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적 우두머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신양해가 만약에 바이오주잖아요. 그럼 바이오주로 이걸 따지면 이게 거의 이게 셀트리온급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편하시죠? 성신양이 무슨 회사인지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바이오로 따지면은 셀트리온급이라고 이게. 우두머리라니까요. 시멘트의 친구는 페인트 중에서 살려놓은 거 있어요. 건자재 관련주들 살아있는 건 많습니다. 근데 일부 건설주 몇 개 떨어진 거 가지고 건설주 끝났다고요? 에이, 아니죠, 그죠? 네. 요즘에는 닭고기도 살리고 있어요. 닭고기 많이 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잘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더 떨어진다, 지수 망한다, FOMC 끝나면 더 떨어진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거래가 지금 말린 거래가 하나도 없는 마니커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맨날 그죠? 인디F 뭐 상한가 3개 나온 거 이거 갖고 저 하루 종일 한 2, 3일 잠도 안 자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차트 설명 뭐 별의별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죠? 마니커 이런 거 보시라고요. 이거 얘기하고 끝낼게요. 테마주 선언매가 자꾸 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좀 있으면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하면 치맥, 그죠? 저는 술을 끊었지만 맥주 맛있잖아요. 저는 술을 되게 사랑했다니까요. 지금 술, 담배 다 끊었는데 저는 술, 담배 하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제가 끊었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 뭐 험담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술 맛있어요. 담배도 맛있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맛있어요. 네. 그죠? 네. 옛날에 저도 맥주 참 좋아했었고. 근데 아무튼 이제 치맥의 또 계절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니커가 왜 중요하냐면 거래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점이 높아질까요? 간단해요. 주가는 말 그대로 가격이지 않습니까? 가격의 결정이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주가는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조정 끝난 거예요. 자, 조정이 왜 와요? 조정이 왜 와요? 개인들 털어내려고, 주식 팔으라고, 그죠? 힘들게 해서 조정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정이 언제 끝나요? 그 사람들 다 팔면 조정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인디에프나 상한가 3개 나온 거 보면서 조정이 끝났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죠? 마니커처럼 거래가 하나도 없는 거 보면서도 아이고 이런 것도 고생했네, 이제 좀 빛 좀 보겠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래가 하나도 없는데 한 달 넘게 횟수로 3개월째입니다. 9월부터니까. 네. 저점 계속 높아지고 있구나. 조만간 거래가 터지면 저기 1,500원, 1,600원, 1,700원 한번 들었다 놓겠구나. 물린 사람들 빠져나갈 수도 있고 싸게 산 사람들 좋겠다. 나도 치킨 좋아하는데 마니커나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시간도 금방 가고 공부도 되고 많이 배워요. 맨날 그냥 모여가지고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는데 나스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미리 오늘 손절을 때릴까요? 선생님? 네. 아이고 미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스닥이 폭락할 것 같은데 다 손절하면 어떨까요? 현금 비중 늘릴까요? 네. 난 그게 제일 싫어요. 현금 비중 늘리는 거. 현금 비중 늘린다는 게 뭐예요? 내일 폭락 나올까봐 손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럴 거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낫죠. 현금 비중 늘려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냥 무이자로 좀 대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담이에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그 돈 주면 우리 회원들은 잘 쓰거든요. 현금 없어갖고 지금 요즘에 그런데. 네? 주가가 잘 들으세요. 제가 자주 했던 얘기인데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이 올라갈 때도 없어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네. 지금도 이제 그 힘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텐데 끝나게 돼 있어요, 항상. 근데 그 힘들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주식이 없다고.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그 얘기했던 거예요. 참으시라고. 어떻게 올라갈지 재료가 바뀔 수도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들고 버티시라고. 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웃는 날이 온다고. 왜냐면 들고 있거든요. 떨어질 때 들고 있던 사람은 올라갈 때 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지금 아무튼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나가서 은행이나 어디 기타 등등 다른 데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참 많이 했지만 지금 주식시장에 떠나신 분들 있죠?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 안 하잖아요. 그럼 재테크할 게 뭐가 있어요? 코인으로 갈 거예요? 그 위험한데 또 갈 거예요, 거기를? 응? 안 간다니까요. 그럼 어디 부동산 갈 거예요?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물론 떨어지고는 있지만 또 올라갈 거거든요. 작은 돈으로 투자 못해요, 부동산 이제. 근데 주식시장은 1,000원짜리 주식도 있고 5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뭐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떠난 사람들 있죠?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나한테 좀 팔으라고. 나한테 좀 팔으라고. 반드시 그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시는 게 그냥 고생하시는 게 아니다. 보통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잘 되시려고 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지수고 수급이고 테마주고 다 정말 나쁜 거 하나 없이 다 잘 움직이고 있고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 이대로 조금 더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내년 초까지 그냥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크게 돈 번 적이 없거든요. 사료주나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있죠. 네. 그때 이후로 테마주들이 이렇게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런 수익이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김 실장님이 아마 요거 얘기하신다고 하네요. 네. 지속적인 이슈가 만드는 반등과 순환매, 우크라이나 재건, 네오시티 이쪽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나 봅니다. 네.
그 테마주 얘기는 이분이 저기 주 종목수를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방송도 한 30분 정도밖에 안 하시니까 테마주 이제 보고 이쪽 이제 이분 김 시장님 방송 들으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제 방송하시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무소TV 김실장. 들어가서 이제 많이 보시고 아무튼 이제 오늘 굉장히 잘 끝나서 내일도 좀 여기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죠? 종목도 자꾸 올라가잖아요. 지금 주가 자꾸 올라가고 이럴 때 혼자서 흐름 못 잡으면 보고도 수익이 안 나요. 네, 힘드신 분들은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들어오세요. 네, 기존에 한 분들도 다시 들어오시고요.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 아무튼 현금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때가 또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